방면 고가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정부가 들어서서 하겠다고 하는 인프라는 정말 녹색 에너지를 하겠다, 탄소 없는 클린 에너지 100% 시대를 적어도 5년 안에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기차화하겠다 뭐 등등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쪽의 인프라는 깔겠다. 여기 지금 부산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고가 들어오지? 나도 몰라. 약 500m 앞에서 제오부두 서면 교차로 방면 고가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수소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등에 대해서 준비해 약 500m 앞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될 수 있죠. 그 친환경 사업 인프라라고 있는데 잠시 후 고가차도 오른쪽 옆길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보자면 일단 미국의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소를 2030년 말까지 짓겠다는 겁니다. 이 50만 개소라고 하는 게요, 미국의 주당 10,000개소만 설치하면 우리나라 주유소가 11,000개 정도 돼요. 여기 부산역 뒤쪽 그러니까 부산항 주변이네요. 그 충전소 10,000개 충전소가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주유소 개수가 10,000명다니까 엄청난 인프라를 까는 거죠. 그리고 이 전기차 판매 증진을 위해서 연방 정부 차량, 그러니까 국가가 굴리는 차량 있잖아요. 예. 300만 대와 스쿨버스 50만 대 이거 다 전기차로 바꾸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해서 전기차 판매량을 2025년까지 연 18.3%씩 늘리겠다. 거의 연 20% 가깝게. 오른쪽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기차나 수소차 관련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수혜가 예상이 되죠. 하지만 잠시 후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뭐냐면 바이 아메리카예요. 미국을 사랑,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에서 만들어라. 친환경차 공약을 내놓으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친환경차 산업에서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미국 내 친환경차를 많이 팔면서 탄소 배출 제로 시대를 앞당기는데, 다만 미국에서 미국 사람을 고용해서 미국에서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물론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공장이 있긴 합니다. 알라바마 같은 데 네. 있죠. 근데 여기 공장에서요 다 내연차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 국내에 있는 노조와 협의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전기차는 다 국내에서 생산이 돼서 미국으로, 유럽이나 미국으로 팔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만들어야지만 이제 이걸 쳐주는 게 되면 예. 이게 이제 노조와 협의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미국에서 일자리 만들어지겠지만 국내 일자리는 또 어떻게 되며 아예 이제 내연차에서 전기차 시대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것도 상당히 쉽지가 않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에서는 어떻게 봐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서 현대기아차의 위기와 기회라는 측면에서 바이든 시대를 어떻게 봅니까? 최근에 주가는 뭐 실적이 조금 개선이 돼가지고 오른 측면이 있지, 아직 바이든의 영향은 반영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예. 이제 현대기아차가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네. 최근에 예. 현대차가 eGMP라는 플랫폼을 하나 내놨어요. 이게 뭐냐면 전기차, 이런 친환경차를 만드는 새로운 플랫폼이다라는 건데, 앞에서 노조 이야기 해줬지만 사실 내연기관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게 되면 그 라인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좀 수가 줄어들 수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정의선 회장이 노조위원장도 만나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따져보면은 한국 내 친환경 차량 생산 라인을 더 많이 깔고 기존의 내연기관 라인을 eGMP로 바꿔야 되는 건데, eGMP가 무슨 뜻인가 저 보니까 예.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이더라고요. 이 중간에 글로벌이 들어갑니다. 글로벌.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을 텐데, 예. 전 세계 어디에서든 달릴 수 있는 차량을 만드는 플랫폼, 혹은 전 세계 어디에서든 차량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 바이든 이제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에서 어딘가에는 eGMP를 저는 깔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바이 아메리카 하는데, 메이드 인 아메리카 하는데, 지금 뭐 트럼프가 25% 고율 관세를 물리려다 그러면 조금 2년간 유예가 됐습니다만, 미국 우선주의는 똑같거든요. 미국 내 제조업을 더 강화하겠다는 똑같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도 언젠가는 결국은 eGMP를, 미국의 전기차 생산 기지를 만들 수밖에 없죠.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약 500m 앞 시속 6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판매 대수의 일정 부분 이상을 무조건 전기차는 채워야 된다라는 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구체적으로 아직 수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다면 미국에서 생산한 것 가운데 저 부산역 뒤에 저 큰 높은 거 저 뭐죠? 전기차 오, 생산을 일정 부분 채워야 엄청 되는데 높이 만약에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이 안 아파트를 짓고 되면 있네요. 이른바 국내에서 만약에 전기차를 수출해서 미국으로 보낸다라고 치면 내연차도 이 쿼터에 막혀가지고 더 못 팔게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네. 뭐 세제 지원이라든지 보조금 혜택 이런 걸 또 안 줘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을 미래차의 관점에서 좀 보자면 테슬라가 압도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다 뛰어들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추격하고 네. 있으니까 테슬라의 우위라는 건 계속될까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아성을 구축하게 될까요? 글쎄 테슬라가 박연미 기자. 예. 제가 필라델피아에 있을 때 네. 보면 테슬라 그때는 초기였어요. 네. 테슬라가 처음 나오고 약간 드림차에 가까운,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위켄드에 세컨카로 타는 뭐 요런 느낌의 자동차였는데 예.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대중화되고 가격이 다양하게 그 출시가 돼 있습니다만 예. 약간 그때 당시에는 동부에 사는 학력이 높은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가치 소비를 하는,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다를 보여주는 그런 그 자동차였어요. 10년 전에는 프리우스라는 하이브리드 차가 그랬고 프리우스는 당시 미국에서 어떤 차로 인식이 되어 있었냐면 뭐 이건 특정 모델에 대한 비하가 그게 하이브리드 차잖아요.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가기는 가는 정말 가성비가 좋은 차이지만 아따, 이렇게 무슨 공사를 만들어도 하는겨. 이런 디자인도 우리가 구매가 되게 가능하다는 걸 복잡하네. 보여주는 차다 해서 월스트 디자인으로 꼽히기도 했거든요. 마리나 테슬라의 G7 경우에는 어떤 그 가치 소비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과 디자인의 미려함을 다 만족시키는 모델로 인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많이 대중화가 됐고 세계적인 자동차 그 브랜드들이 이제 여기 다 뛰어들었는데 예. 현대차가 2022년까지 10가지 종류의 전기차 모델을 완성해서 앞으로 5년 안에 부산역에 잠시 후 도착했습니다. 목적지 주변입니다. 10%를 올라간 부산역 주차장이죠. 전기차 부분에서 일단 디자인이나 가격 경쟁력이나 그 어떤 내구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은 글로벌 모델에 우리가 아주 우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SUV를 중심으로 하겠다.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런 쪽에서 인기가 많긴 합니다만 지금 유럽 다시 약 500m 앞 신호 위반 및 시속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정부가 그 출범하고 나서도 거기에 있는 주요 의료 쪽의 참모들이 적어도 한 4주에서 5주 정도는 봉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 예. 미국이나 유럽의 경기가 확 살아나지 않는 상황에서 얼마나 않다. 팔릴지 이게 모르겠고 예. 현지에서 제가 있었을 당시에는 그게 벌써 이제 4년 예. 3년 전이긴 합니다만 예. 그때 당시에는 한국차가 사실은 가격 경쟁력 외에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북미 시장에서는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렴한 그 첫 차, 생애 첫 차로 운전 연습하는 차 이런 차 이미지가 많았는데 요걸 어떻게 극복해서 그 나갈 것이냐.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이다. 네, 다만 한국 기업들끼리 어떤 배터리 부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뭐 월등한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의 합종 여행이 또 결과를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 그거는 아주 관심 있는 포인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한테는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도전이다. 근데 배터리 부분은 벌써 보니까 LG SK 이노베이션이 뭐 미국에서 싸우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미국 공장이 있거나 짓고 있는데 발빠르게 대처한 셈이 결과적으로 됐는데 이건 우리가 우위를 지속할 수 있을까요? 그럼? 사실 네. 두 가지 시선이 네, 나뉩니다. 네. 물론 이제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세계 1위 배터리 업체가 이제 LG 화학이 됐고, 뭐 물론 중국의 캐트리나 이런 데서도 얼마를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네. 반도체에 비하면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반도체에 비하면 기술 장벽은 좀 높지 않은 편이고 SK 이노베이션도 금방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또 LG와 그 소송 이슈도 있는 거고 네. 여기에서 이제 계속 이걸 지키려면 계속 투자 이제 캐파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건데 예. 일단 전방 시장 자체는 커질 수밖에 없죠. 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지구상에 운전 중인 자동차 중에서 친환경 차량 여기에 그 하이브리드 차까지 다 합쳤을 때도 0.7%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네. 블룸버그 전망에 따르면 올해